해시태그 독일 엔지니어의 일본 마이너스 한국 문화체험기.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기술을 자랑하는 독일. 그 중심에서 20년간 엔지니어로 활약해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한스 베르너 45세. 그는 독일의 정밀함과 효율성을 몸소 체현하며 살아온 전형적인 독일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아시아 출장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에서 겪은 놀라운 문화적 충격과 깨달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파트 1 독일 엔지니어, 일본으로 발령되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베르너입니다. 독일 뮌헨에서 태어나 자란 자동차 엔지니어로 벌써 20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인데요. 언제나 기술적 완성도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왔습니다. 2024년 봄 본사에서 갑작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한스,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 일본 지사로 파견을 보낼 예정이야. 처음엔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이라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기술 선진국이고 자동차 산업도 발달해 있으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쿄에 도착한 첫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 지사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간단한 악수와 구텐 모르겐으로 끝날 일이었는데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차를 마시는데도 순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연장자부터 시작해서 나이 순으로 차를 따르고 자리 배치도 엄격한 위계 질서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건데. 첫 주간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에서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부장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명백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도 부장님 의견이 맞습니다. 라고 맞장구만 칠 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실력과 효율이 전부인데 여긴 분위기 눈치가 전부구나. 처음으로 이 파견이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파트 2 눈치의 나라, 차 한 대에도 자유가 없다. 일본에서의 두 번째 주, 저는 집을 구하고 차를 사려고 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나름대로 좋은 조건을 제시해줘서 여유가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저희 회사의 프리미엄 세단을 사고 싶었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차를 타는 것이 제 자부심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일본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스 씨 절대 그런 차 사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거의 경악하듯이 말했습니다. 왜요? 좋은 차인데요? 제가 물으니까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외국인이라서 돈이 많다고 뽐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저 사람 허세 부린다고 뒷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주차할 때도 흠집 날까봐 걱정되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좋은 차를 타는 것이 능력과 성공의 상징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니요. 그럼 뭘 타라는 거죠? 제가 묻자 동료들은 입을 맞춘 듯이 말했습니다. 토요타나 닛산의 중형 세단이 좋죠. 무난하고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결국 저는 회색 토요타 캠리를 샀습니다. 나쁜 차는 아니었지만 매일 그 차를 볼 때마다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20년간 쌓아온 기술적 자부심과 성취감을 포기하고 무난함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주차장에서 저희 회사의 독일 수입차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차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차가 저렇게 빛나고 있는데 정작 나는 왜 그걸 탈 수 없을까? 그 순간 정말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전화해서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이 사회에서 과연 진짜 혁신이 가능할까? 모든 게 눈치 보기와 남들 시선 의식하기에만 매달려 있어. 아내는 참아봐, 금방 적응될 거야 라고 위로해줬지만 저는 점점 이곳의 문화가 제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파트 3 숨막히는 일상, 겸손의 이름 아래 감춰진 불편함.
일본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회식 문화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어요. 독일에서는 동료들과 맥주 한잔하며 자유롭게 대화하고 각자 편한 시간에 집에 가는 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회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사가 잔을 들기 전에는 절대 먼저 마실 수 없었고 건배사도 위계질서에 따라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퇴근 시간이었어요. 부장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먼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가족과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려고 했는데 동료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한스 씨, 오늘 부장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먼저 가면 안 돼요. 왜요? 업무 시간은 끝났잖아요? 그래도 분위기상. 결국 저는 2시간을 더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새로운 엔진 설계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개선된 방안이었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즉시 검토에 들어갔을 텐데 여기서는 하지만 야마다 선배님이 전에 다른 방식을 제안하셨으니까 라며 묵살됐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기술은 기술로 평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물었더니 과장이 말했습니다. 한스 씨, 여기서는 조화가 가장 중요해요. 개인이 너무 튀면 팀워크가 깨져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겸손과 조화라는 미덕 뒤에 창의성을 억누르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모든 사람이 눈치를 보느라 정작 중요한 혁신은 뒷전이 되고 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젊은 엔지니어들까지도 이런 분위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점이었어요.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도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라며 스스로를 낮추기만 했습니다. 독일의 젊은 기술자들이 보여주는 자신감과 도전 정신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사는가? 진정한 기술 발전이 이런 환경에서 가능할까? 파트 4 우연히 잡힌 한국 출장. 일본에서의 답답한 생활이 2달째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본사에서 아시아 지역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면서 한국 지사와의 공동 개발이 필요하게 된 거였어요. 한스 씨가 가시는 게 좋겠네요. 독일 본사 출신이니까 양쪽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부장의 말에 저는 사실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아시아 문화권이니까 아마 눈치 보기와 위계 질서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024년 7월 저는 처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한국 지사 직원들을 만났을 때 첫인상은 일본과 비슷하겠구나였어요.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명함도 2손으로 주고받더라고요. 하지만 첫째 날 오후 한국 지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부장님, 저는 이 방식보다는 다른 접근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제가 주말에 테스트해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부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오, 민수야, 좋은 아이디어네. 다들 한번 봐보자. 젊은 엔지니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상급자도 그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모습에서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팀워크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더욱 인상 깊었던 건 그날 저녁 회식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사 눈치 보느라 조용조용했는데 한국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장에게 장난도 치고 서로 편하게 대화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자유로운 분위기구나.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파트 5 한국 엔지니어와의 대화. 둘째 날, 저는 전날 회의에서 인상 깊었던 젊은 엔지니어 김민수 씨와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8세로 저보다 7살 어렸지만 그의 자신감 있는 태도와 전문성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민수 씨, 어제 회의에서 부장님께 당당하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던데 혹시 눈치 보이지 않나요? 제가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2달간 겪은 경험 때문에 정말 궁금했어요.
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눈치요?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하지만 일에 관해서는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게 나오죠. 부장님도 더 좋은 아이디어면 언제든 환영하세요. 정말요? 그럼 위계질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더 깊이 물었습니다. 존중은 하되 맹종은 안 하죠. 기술자로서 제 전문성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한스 씨도 독일에서 그렇게 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독일에서 제가 그렇게 일해왔으니까요. 이어서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자동차요? 독일차 정말 훌륭하죠. 벤츠, BMW, 아우디. 저도 언젠가는 타보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현대차, 기아차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잖아요. 이제는 독일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국 브랜드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아직 부족하다, 더 겸손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는데 말이에요. 저희도 최근 전기차 기술에서는 테슬라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많아요. 배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충전 인프라도 빠르게 구축하고 있고요. 민수 씨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날 오후 기술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은 자유롭게 질문하고 때로는 제 설명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다른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4차 산업혁명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마이너스. 해시태그 파트 6 한국의 거리 숨김없는 소비문화. 셋째 날은 주말이라 자유시간이 있어서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강남역 근처를 걷다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한국 고급 브랜드들과 나란히 도로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외제차를 보기 어려웠는데 여기서는 벤츠, BMW는 물론이고 벤틀리, 포르쉐까지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한 카페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30대 남성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저 BMW 보이죠? 제 차예요. 5년 동안 모아서 샀어요. 정말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일본이었다면 차는 그냥 이동수단일 뿐이라고 겸손해했을 텐데 여기서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산 결과라며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동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품 매장들 앞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명품백을 든 사람들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특히 젊은 여성분 한 명이 제게 길을 물어보면서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저 가방 예쁘죠?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샀어요. 명품이라고 해서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번 돈으로 사는 건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부자 티를 내면 안 된다. 겸손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모든 게 숨겨져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자신이 이룬 성과를 당당하게 즐기는 문화가 있다는 걸요. 저녁에 홍대 근처를 걸으면서도 같은 느낌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좋아하는 브랜드를 착용하고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었어요. 물론 과소비는 문제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취향과 성취를 숨기지 않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쪽이 더 건강한 문화일까?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즐기는 한국인들이 더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마이너스. 해시태그 7 깨달음 혁신의 조건은 눈치가 아니다. 넷째 날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일본 공동 프로젝트 최종 회의에서 제가 일본에서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발표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제가 일본에서 2달간 고민해온 새로운 엔진 효율성 개선 방안이었어요. 기존 방식보다 20% 이상 연비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기존 방식과 너무 다르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묻혀버렸거든요. 한국 회의실에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긴장됐어요.
여기서도 또 묻혀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한국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와, 이거 정말 혁신적인데요? 민수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한스 씨, 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면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당장 프로토타입 제작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장의 반응이었어요.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산도 충분히 배정하고 필요한 인력도 투입하죠. 언제까지 1차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전기가 온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혁신이 일어나는 환경이구나. 일본에서는 2달간 눈치만 보다가 포기했던 아이디어가 한국에서는 단 하루 만에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로 발전한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이 환호하며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에서 말이에요. 회의 후 민수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스 씨, 이런 아이디어를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진작 얘기했으면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었을 텐데요. 실은 일본에서도 제안했었는데. 제가 말하자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 놀라셨구나. 우리는 좋은 아이디어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나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혁신은 눈치가 아닌 자유로운 의견 교환에서 나온다. 일본에서 느낀 답답함이 한국에서의 해방감으로 완전히 전환된 순간이었어요. 마이너스. 파트 8 결말. 한국에서 본 미래. 한국 출장 마지막 날 밤, 저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한강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구나. 독일에서 20년, 일본에서 2개월, 그리고 한국에서의 일주일. 이 세 나라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의 관습과 위계 질서 속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만의 장점도 있어요. 정밀함, 완성도, 서비스 정신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런 장점들이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반면 한국은 자유와 열정을 바탕으로 미래를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때로는 너무 빨라서 위험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정체된 것보다는 훨씬 건강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제가 깨달은 건 자신감의 중요성이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당당하게 표현하고 자신이 이룬 성과를 숨기지 않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 말이에요. 다음 주 독일 본사에 돌아가면 반드시 이 경험을 보고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이 좋더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적 차이가 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해서 말이에요. 특히 저희 회사가 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국을 단순한 시장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기술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한국은 이미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자동차 강국 독일도 이제 한국을 경쟁자이자 동반자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에 민수 씨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한스 씨, 다음에 또 한국에 오세요. 그때는 우리가 함께 만든 혁신 기술이 실제 차에 적용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일본에서는 조심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가 전부였는데 한국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정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이 바로 K-혁신의 진짜 의미라는 걸요. 그것은 첨단 기술이나 화려한 마케팅이 아니라 자유롭게 소통하고 당당하게 도전하는 문화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세계가 한국의 K-팝, K-드라마, K-뷰티에 열광하는 이유도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자신감,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열정 말이에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오고 싶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마이너스. 그 에필로그.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독일 엔지니어의 여행기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가능한지, 그리고 진정한 혁신이 어떤 환경에서 꽃피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적인 증언이기도 해요. 세계가 인정한 K-혁신, 그것은 최첨단 기술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유와 자신감,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적 토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스 베르너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처럼 진정한 혁신은 눈치 보기가 아닌 당당한 소통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 젊은 한국의 기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스처럼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유지되기를,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나온 혁신이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